이주민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차별이 아닌 차이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다수 의견 시간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중도의 부모를 따라 부모가 있는 나라로 들어오거나 귀국한 자녀를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하는데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중도 입국 자녀들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죠. 전라북도 다문화 학생은 약 7,200여 명, 그중에서 중도 입국 자녀는 대략 200명 정도 되는데요. 오늘은 중도 입국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 패널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혜미 교장 선생님은 다음 세대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우선 다음 세대 학교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다음 세대 학교는 원래 2016년도에 이주 여성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자유롭게 마련하고자 마련된 곳인데요. 네. 그 한 3년 동안 방치된 그 두 아이를 볼 수 있었어요. 베트남 아이하고 조선족 아이였는데 우리나라 교육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두 아이를 보게 되면서 주변의 자원봉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을 교육하게 되면서 지금은 2017년도에 도교육청에서 다문화 위탁학교를 지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다문화 학생으로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기 위탁 교육을 하고 있거나 또한 학교 교육권에 진입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2019년도부터 저희가 검정고시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공교육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다문화 학생들로서 이루어진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사실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하면 앞서 설명을 잠깐 드리기는 했지만 좀 생소한 단어일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님들이 외국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하다가 부모님들의 재혼이나 취업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 네. 같이 이주한 청소년들을 이주 배경 청소년 또는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2019년도 그 전라북도의 교육권에 진입한 초중고 학생 통합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은 약 190여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다문화 가정의 비율을 봤을 때 1위가 전라남도이고 2위가 충청남도이고 3위가 저희 전라북도인 것으로 봤을 때 전북이 상당히 높은 다문화 가정 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한 교육방송에서 중도 입국자의 수치를 낸 상황을 보면 네. 대략적으로 약 3만 2천여 명이 중도 입국자로 우리나라에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그 가운데서 7,800여 명 정도만 교육권에 진입한 숫자로 봤을 때 네. 사각지대에 있는 중도 입국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재학 중인 중도 입국 자녀는 190여 명으로 파악되지만 네. 이 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네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베타마라 선생님도 같이 나와 주셨는데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5년 전에 저 중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학교 지금 우즈베키스탄 친구가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요. 학교 생활 너무 어렵게 이렇게 조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랑 의사소통 잘 안 되고 번역해줄 분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상담을 이렇게 도와로 이렇게 갔어요. 통역을 맡아서 네, 해주고 계시는군요. 번역 맡아서. 네. 근데 학교 쪽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아이가 의사소통 잘 안 되고 학습지도 좀 느리기 때문에 좀 힘들고 보이잖아요. 혹시 대안학교로 이렇게 전학하면 어떨까 했어요. 왜냐면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 이렇게 맞게 교육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스트레스도 덜 받고 적응이 더 빨리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요, 부모는 이런 의견이 안 했어요. 왜냐면 부모님의 이렇게 대안학교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안학교에 대한 부모님들이 약간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어요. 대안학교 공부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아이는 모국에서 공부 잘했고 언어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른 아이들 이렇게 일반 학교도 이렇게 공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방법 없냐고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다가 학교에서 하고 부모 쪽에서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네. 해결 방법. 학교 쪽에서 멘토 역할 이렇게 학생들한테 맡았고, 그래서 부모들이 스스로 이제 학원 이렇게 찾아야 되고, 아이한테 이렇게 학습 도움이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학원 같은 경우는 개별적이 아니고 그룹으로 이렇게 교육하기 때문에 거의 효과는 별로 없고요. 그 같은 학교 같은 이렇게 느낌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 지금 보면 개별적인 교육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과외 이렇게 찾게 됐고요. 네. 지금 현재 이 아이가도 이제 든든하게 학교 생활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때문에 계속 연락이 와요. 교육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그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갖게 돼요. 네, 그래서 상담사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들어보니까 당장 다문화 부모조차도 대안학교라고 하면 살짝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실제로 그런 인식이 있나요? 대안학교라고 해서 꼭 공부를 안 시키고 이렇게 그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간다기보다는 그 공교육권에서 아이들의 개성을 살려주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색깔을 잘 드러내줄 수 있는 각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좋은 교육 환경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베타마라 씨 사례를 통해 들어보니까 뭐 멘토 멘티 프로그램 또 학원 등을 통해서 한국어를 또 한국 문화를 적응해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중도 입국 자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언어일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중도 입국 자녀들의 경우에는 특히 재혼을 한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의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일단 정서적으로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심리 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국의 문화가 존중을 받으면서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수용되어져 가면서 그 가운데서 한국어 수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 학교 사례를 좀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저희 학교에는 세계 요리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구성원 아이들이 우크라이나 아이들도 있고 베트남 아이들도 있고 중국 아이들도 있는데요. 네. 이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본인의 나라의 요리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아이는 대부분 베트남 아이하고 중국 아이들은 다수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아이가 소수적으로 있어서 이 아이들과 좀 잘 섞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요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했고 또 그 본인 나라의 요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존감을 높이는 데 상당히 좋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와 함께 더불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음악 수업과 미술 수업을 한 것을 지역사회에 함께 나누는 발표할 기회를 줬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는 모습과 이와 함께 한국어 그 지원 수업도 수준별로 나라별로 나누어서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개개인의 문화를 존중해 주면서 네.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환경. 네. 그렇군요. 베타마라 씨는 현재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보니까 중도 입국 자녀들에 대한 교재 이렇게 맞춤형이 있어요. 네. 일반 교재보다 표준 한국어 교재 있고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일반 교재 같이 이렇게 이 교육을 이 교재로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아이들한테 멘토 멘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멘토는 학습 주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프로그램은 제가 딱 보기에는 이런 효과 되게 많이 이렇게 보이나요? 그러니까 한국인 학생이 멘토가 되고 다문화 학생이 멘티가 된다는 멘토 이야기죠.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준다는 네, 얘기인 것 채워준 같은데, 거예요. 네, 그런 방법이 왜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왜냐면 주변에 제가 봤어요. 아이들 하는 말씀, 친구가 옆에 도와주는 거 더 빨리 이해가 되고 더 친해질 수 있고 이렇게 더 즐거워 느끼고 그 무대에서. 네.
친구들끼리 서로 네. 가르쳐주면서요. 네, 그 자료를 보니까 올해부터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중도 입국 자녀들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중도 입국 자녀들을 대하시니까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더 많이 아실 거잖아요. 네, 혹시 건의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뭘까요? 중도 입국 학생들의 가장 두려운 점은 사실 언어적인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학교에 진입하는 것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에게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한국 교육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서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본국에서 나왔을 때 대략 6가지 정도의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심지어는 예방접종 기록표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준비 상황들을 본국에서도 설명해 주지 않고 사실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기관들을 모르기도 하지만 아는 곳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많은 네.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의 서류라도 좀 미비가 되면은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교육권에 진입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실제 사례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이주 노동자 가정으로 방글라데시 가족이 이주해 왔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들은 한국어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 많은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본국으로 요청하는데 거의 2달가량의 시간이 걸렸고요. 이 2달가량의 시간 동안에 이 아이들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는 정체성이 참 모호한 아이들로 진행이 되고 이 경우뿐만이 아니라 중도 입국 가정 중에서도 대부분 한국어가 부모님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네. 이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 진입하는 서류 절차가 좀 간소화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조차도 이 서류 전반적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아직 잘 낯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네. 담당 선생님도 잘 모르고 있으면 네. 그냥 우왕좌왕 복잡하게만 네. 하고 나아지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베타마라 씨도 혹시 전하고 싶은 건의 사항 있으신가요? 저는 애기 학교 이렇게 입학 이렇게 시키기 전에 솔직히 학교 대해서 정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얻을 수 없고 몰랐어요. 이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학교 보내기 전에 부모 교육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고요.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교육을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부모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언어가 익숙치 않을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었으면 네, 좋겠다고. 좋겠고요. 네. 네. 그 중도 입국 자녀들을 위한 이런 건의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이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도 입국 자녀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언어적인 두려움이나 사회에 잘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두려움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존감이 낮은 예민한 청소년기의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공교육권에 진입한 청소년들은 좋은 교육 환경과 건강한 급식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서 그 위탁 교육을 하고 있거나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교육 환경과 제대로 된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도 입국 학생들은 아마도 차별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여러 기관들이 다문화 학생 관련 일을 하는 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는 하지만 다문화 현장에서 지금 일해 오고 있는 저의 생각으로서는 이미 기존의 다문화 일을 건강히 잘 풀어가고 있는 좋은 기관들에게 지자체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는 상황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베타마라 씨? 저는 아까 그 멘토 면책 프로그램 지금 거의 초등학교만 지내는 상황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시했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 그 밖에 네. 더 네.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네. 네.
그 앞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이 많을 걸로 생각된다고 하셨는데 이 중도 입국 자녀들이 이런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서 우리 교육권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그 중요성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 지금 중도 입국 학생들이 젖지 않은 직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네. 저희가 떠안게 될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국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때에는 학교와 가정과 경찰서와 청소년 지원 기관 여러 기관이 이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회적 문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교육권에 진입하지 못한 대다수의 중도 입국자 학생들에 대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 저희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안하지 않으면 이거는 곧 국가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한국 사회에 가장 잘 정착하게 된다면 좋은 글로벌 인재를 얻는 것이고요. 또 굉장히 창조적인 그 인적 자원들을 저희 나라가 세워져 가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베타마라 씨도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중도 입국 자녀들은 이렇게 한국 사회 구사원을 이렇게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돼, 이 문제들. 네. 사회 구성원이 되려면 같은 교육을 네, 받아야 같이 되겠죠. 받아야 되고. 네. 네. 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습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문화 자녀나 중도 입국 자녀의 교육에 대한 당부 말씀 듣고 마칠까요? 지금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중도 입국 학생들에게는 이 온라인 수업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정 환경으로서도 그렇고 네. 외국어가 한국어가 잘 되지 않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교육적인 접근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부모님들과 학생을 방문해서 근황을 알아보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다문화 학생들과 같이 하고 있는 교사로서 여기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이 다문화 가정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 다문화 가정 친구들과 학생들이 잘 이겨내고 또 극복해내리라 믿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타마라 씨도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당부 말씀 전해주시죠. 다문화 아이들뿐 아니고 중도 입국 자녀들한테 학교 적응이 제일 어려운 시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기다림.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해하고 관심. 관심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의 안전성도 느끼고, 또 이렇게 학교 적응도 빨리 잘 될 수 있고,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이고요. 사랑하면 그 심리적인 치료도 이렇게 아이한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아이가 또 행복한 학교 생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요. 네.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중도 입국 자녀들 앞으로 계속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